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제품 47mm 제품, 제가 플립 5와 같이 대여해온 얼리버드 투고로 대여해온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왼쪽에 있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6mm 제품을 쓰고 있어요. 여기 끝에 있는데 초점 잡히나? 미세하게, 여기 있죠. 46mm 제품인데, 제가 베젤링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색상을 좀 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육안으로 화면 자체가 커진 거 확 티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베젤링 따로 떼진 않을게요. 작년에, 그러니까 22년에 워치 5 프로가 나왔죠. 근데 워치 5 시리즈에는 이런 베젤링, 물리 베젤링이 없어서 제가 사고 싶었지만 성능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고, 사실 성능 좋아지지 않았고요. 충전기만 바뀌었었죠. 워치 5 시리즈. 제가 체감하기에는 충전기 말고는 사실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워치 5 시리즈 아예 쳐다도 안 봤고, 그러다가 이번에 워치 6가 나오면서 클래식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리 베젤링이 돌아왔고 화면도 약간 커졌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아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진 않았어요. 워치 6 클래식 47mm 블루투스 제품, 이게 기본 가격이 46만 9천원. 와, 블루투스 모델인데 전작 같으면 LT 모델을 샀을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런저런 할인 받아도 41만원이고, 게다가 중고보상, 민티스로 중고보상 판매로 팔아버려도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 제대로 받을까 말까 한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그걸 안 했고요. 내년 2월쯤, 24년 2월쯤 S24 시리즈 나오면서 아마 워치 6 시리즈 할인을 할 겁니다. 할인 쿠폰도 뿌릴 거고, 그때 상황 봐서 사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관 좀 볼게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워치 4 시리즈랑 크게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옆면이나 여기 시계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으로 살짝 각도 붕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손목 완전히 닿지 않게 떠 있는 부분, 이제 워치 4 시리즈랑 똑같고, 후면 센서가 좋아졌는지 뭐가 더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체감상 더 무거워졌고, 실제로 배터리도 조금 더 들어가서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알 크기도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재보진 않았습니다. 무게나 그래도 한번 재보죠. 자,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무게 재볼게요. 삼성닷컴 공식으로 줄을 뺀 무게를 써놨어요. 자,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요 시계 알 부분만 재볼게요. 59g, 59g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제 삼성닷컴 공식 정보랑 동일하게 59g 나오고요. 줄만 따로 재면 27g 나옵니다. 삼성닷컴에는 이상하게 이 줄 무게를 제외한 무게가 써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시계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시계 줄을 착용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시계줄 무게를 제외하고 써놓죠? 이게 말이 될까요? 물론 시계줄이 이제 액세서리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도 기본 제품의 무게를 정확하게 표기해 놔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삼성은 시계줄까지 포함하면 85g이 나옵니다. 47mm 제품, 배터리 용량은 425mAh. 확실히 무게가 워치 4 클래식 46mm 제품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져요. 제가 요건 줄가리를 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재보면 78g, 78g, 85g,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죠. 시계 줄을 보면 이게 기본 시계 줄이거든요. 내부는 실리콘이고요. 이 질감이 영상에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내부는 완전 실리콘인데 겉면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잘 정교하게
잘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조가죽 질감만 낸 건지 실제로 인조가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계줄은 애초에 무게로 스펙도 안 잡아주는, 표기를 안 해주는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 실리콘은 이제 착용했을 때 편하게 실리콘이고, 겉에는 인조가죽인 듯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시계줄 많이 바뀐 게 장착과 탈착이 쉽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눌러서 당겨 올리면 빠집니다. 옆에 홈이 있는데, 양쪽에 홈이 있죠. 홈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보이게 버튼을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이 방식이 아주 좋은 게 교체하기가 아주 쉽다. 그런데 이 시계줄을 자주 교체할 만큼 시계줄 액세서리를 많이 사야 되느냐, 많이 살 것이냐, 그러면은 돈이 되느냐, 혹은 공식 액세서리가 그만큼 저렴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시계줄 교체가 편하다고 쳐요. 전작은 이렇게 걸쇠 방식. 근데 이것도 뭐 말도 안 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방금 금방 뺐죠? 워치포. 그리고 끼울 때 한번 볼게요. 끼울 때 좀 불편하구나. 끼울 때 생각보다 금방 끼웠죠? 끼울 때 뺄 때 전작도 막 한참 걸리지 않아요. 이 정도면 쓸만해요. 자, 워치 6 시리즈 시계줄 교체가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계줄을 그렇게 자주 교체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시계줄 교체가 편해진 만큼 그러면 교체가 쉬운 이 시계줄을, 정품 액세서리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워치 6 지금 삼성닷컴 공식 사이트 접속했고요. 여기서 액세서리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워치 6 액세서리. 제가 삼성 매장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워치 시계줄 많이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구매는 안 했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사진만 많이 찍었고. 세상에. 자, 갤럭시 워치 시리즈 스포츠 스트랩 57,600원. 그리고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 스트랩.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라는 말은 인조가죽이란 말이에요. 비건 레더라는 말이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레더라는 게 가죽이잖아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근데 비건이래요. 말이 되냐고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 제공 스트랩이 지금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라는 요상하고 조잡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지금 정가가 77,000원으로 나오네요. 삼성닷컴에서. 근데 삼성 회원이면 74,600원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74,600원이긴 한데, 야, 이 시계줄이 74,000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 버튼 하나 넣어놓고, 저는 이 버튼 없이 그냥 알리에서 1,000원, 2,000원에 사겠습니다. 그냥 버튼 없어도 되니까. 시계줄은 똑같이 20mm 줄이라서 호환은 워치 4 시리즈, 워치 5 시리즈, 워치 6 시리즈 전부 다 호환 잘만 돼요. 20mm 시계줄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전에 있던 거 어떡하지? 이제 쓸모없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버튼식만 아니라는 거, 이전 거는. 근데 아무리 버튼식으로 좋아도 75,000원, 74,000원 이걸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딴 거 더 볼게요. 워치 6 시리즈 익스트림 스포츠 스트랩 57,600원. 와우. 그리고 디버클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 스트랩 96,000원. 와. 패브릭 스트랩 57,600원. 그 다음에 또 패브릭 스트랩 와이드, 이건 좀 팔목 두꺼운 사람용인가? 57,600원. 뭐 가격은 똑같네요.
아, 크기만 좀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스포츠 스트랩, 요거는 매진인지 아예 가격이 안 떠있네? 뭐지? 아, 정보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나 봐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가격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 상당히 놀랍네요. 비건 레더 74,600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거들떠도 보지 않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런 거 사주면 안 됩니다, 진짜. 버릇 나빠져요. 뭐 기본 제공되는 거니까 요거야 뭐 쓸 수 있다고 치지만, 와, 이 값 주고는 전 전혀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네, 워치 4 클래식 46mm 제품과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이고요. 베젤 링 두께부터가 달라요. 보이시죠? 워치 6 클래식이 베젤링이 얇지만 그래도 물리 베젤링이 있어서 돌리는 맛도 있고 괜찮네요. 베젤링이 얇아지면 좀 손맛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돌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가까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자, 화면이 커졌어요. 그런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화면이 커졌으면 보이는 정보의 양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커졌지만 그러면서 아이콘도 커져서 결국 화면이 얼마나 커졌나? 진짜 커졌나? 좋은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렇게 앱 화면 한번 보면 화면이 커졌지만 앱 아이콘도 커져서 결국 표기되는 아이콘 숫자가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만약 그러면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콘 큼직큼직하니까 누르기 쉽고 그게 좋아. 화면 커진 만큼 아이콘 커져서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선택지를 줘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화면이 커졌으니까 아이콘을 작게 하고 더 많은 아이콘이 표시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콘을 좀 더 작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밝기 최적화, AOD, 그 다음에 손목 올려 켜기, 터치로 켜기, 베젤 돌려 켜기, 미디어 컨트롤 기능 자동 실행, 화면 꺼짐, 그 다음에 글자 스타일 눌러보면 이제 글꼴, 요거는 그냥 폰트죠. 그걸 하려는 건 아닌데 다시 돌아가. 기본으로 바꾸고, 저는 무조건 시인성이 좋은 게 좋기 때문에 귀여운 글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굵게는 필요 없고, 글자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작게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건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글자 크기 말고 뭐 아이콘 크기, 뭐 해상도 변경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글자 크기 바꾸는 게 전부예요. 시인성 향상이라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 눌러볼까요? 시인성 향상, 고대비 글자, 색상 보정, 색상 반전, 필터, 애니메이션 이고, 네, 아이콘 크기를 줄이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자, 똑같이 설정 화면에 들어왔어요. 연결, 모드, 알림. 근데 아이콘이 똑같이 3개밖에 표시가 안 되죠. 지금 설정 창에 정확히 아이콘과 이름, 이게 이제 줄로 나오는 건데, 화면이 커졌음에도 표기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죠. 예를 들어 화면이 좀 커졌으면 여기 한 4줄 정도는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설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면이 커졌는데 그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똑같다 라고 하면, 그 화면이 커져 있는 그 시원시원함, 그걸 좀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관이랑 뭐 간단하게 좀 둘러본 것 같은데,
외관 좀 더 근접해서 한번 살짝 둘러보고, 이 다음에는 배터리 충전 속도 워치 4랑 한번 동시에 충전하면서 비교해보고 할게요.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정도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SMR960 47mm 제품. 아래는 뭐라고 써있지? 베트남, 바이 삼성. 그러면 외관이니까 겸사겸사 이것도 보긴 봐야죠. 기존에 사용하던 워치 4때 충전기예요. USB A 타입으로 꽂아서 5W, 최대 5W인데 실제로는 2W 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낮은 배터리 상태에서 충전해도 2W 충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5W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 와트수 표기하는 충전기를 써서 확인을 해봤는데 5W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치 5 시리즈 때부터 이렇게 나왔죠. C타입 충전 포트 있고 최대 10W까지 충전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충전 속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워치 시리즈 충전은 얼마나 잘 되는지, 속도가 잘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